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네, 안방마님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하루를 좀 부득이하게 비웠었죠. 그때 이혜림 앵커가 대신 방송을 진행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종목 아니냐. 실전 매매, 잘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는데 위험 부담이 있다. 하지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제작진에게 박수를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힘이 됐어요. 사실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 실시간으로 매도하는 이유, 리스크를 좀 안고 갈 수도 있겠지만 매번 올라가서 이 종목 빠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부담을 느끼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같이 이런 환경에 있기 때문이죠. 매수해서 매도해서 손실이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저희 또한 직접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매수, 매도하며 실전 매매해서 반드시 이 끝에는 또 오기가 발동해서 수익을 내보겠다라는 욕심까지 이어지네요. 요즘 주식 투자 잘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저희한테 좀 이 정보도 주시고 의견도 주세요. 직접 공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서 그 끝에는 꼭 수익으로 끝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민영의 SNS 응원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전략 챙겨보시죠. 네, 현재 시간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까 했던 시장이 지금 제약바이오의 급락과 함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2,500선은 지지한 상황인데요. 0.36% 하락하며 2,506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지금 저점 대비해 낙폭을 많이 축소해냈습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875선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수급 현황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거래소에서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갑니다. 기관이 1,100억 원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흘 만에 지금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800억 원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15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원이 넘게 물량을 사들이면서 그래도 보합권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현물 시장과 달리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 유입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데 중심축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오늘 개파락 출발해서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이 회계 분석 처리에서 위반이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현재 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로 꼽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위축된 모습인데요. 지금도 13%대 급락세 보이면서 42만 1,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 장 초반만 해도 건설주, 절강금속 업종들 강세를 나타내다가 현재 제가 하락 전환한 모습인데요. 시멘트주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되었을 시 북한의 이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멘트주 오늘 성신량이 17%대 높이 뛰어오르고 있고요. 현대시멘트도 10%, 유니온과 삼표시멘트, 유진기업까지 모두 상승 흐름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 가운데 전기가스 업종도 높은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와 함께 배당 매력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5.29% 상승폭 확대해내면서 57,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리스커의 올백, 올인 10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실전 매매를 지난주부터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안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매수를 해서 어느덧 100만 원에 남아있는 잔고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주 지나보고 나니까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니까 포트폴리오 조정도 필요하고 또 이 포트의 전략적인 면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 이 종목 선별 외에도요. 그런 고민을 잔뜩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좀 초점을 맞출 거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 두 분이 든든하게 이 시간 꾸려주고 계시죠. 박재영 차장, 권홍섭 주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일같이 두 분이 이렇게 저랑 얼굴을 마주 하시잖아요. 근데 스튜디오 밖에서 얼굴을 뵐 때마다 항상 두 분이 뭔가 미묘한 표정으로 지나가셔서 저도 사실 이 방송 진행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안 해보던 거라 실전 매수 매도하느라 지인도 빠지고 수익 안 나니까 힘도 빠지고 괜히 두 분한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두 분께도 오늘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의 입장도 너무나 힘들 것 같거든요. 권홍석 주인님, 오늘 이 자리 성토의 자리로 한번 열어보죠. 이 프로그램 이래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12시에 12시 반 사이에 이 매매를 결정을 해야 되고 또한 종목 수도 이제 차장님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네 종목에 대해서 또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또 앵커님이 가장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투자를 할 때 좀 투자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이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또 비중을 축소하거나 또 늘리고 이런 그 전략적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하루에 5%, 10%를 빨리 내야지 네. 막 이런 그 약간 좀 투기성의 이런 매매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 이렇게 전문가들 끼고 하는데 왜 수익이 안 나냐 이런 그 질문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자를 맡기면 3% 내지 많으면 그리고 보통 예금 한 1점 아니면 0.9%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 만에 이제 3% 정도의 금리 아니면 10%의 수익을 낸다면 그거는 더도 말고 없는 큰 금융 상품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이 방송에 녹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일희일비보다는 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간 함께했던 그 어떤 순간보다 권 주임님의 이 표정과 말이 가장 빠르고 길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한 주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남일이 아닙니다. 차장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셨죠. 그리고 매번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혼잣말을 요즘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이게 박민영 앵커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까 봐 제가 이제 제시한 종목을 가지고 실전 투자를 하는데 이게 빠지면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하이비전 시스템을 봐요. 이게 또 많이 빠지면 이게 또 박민영 앵커가 걱정할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런 걱정이나 부담 안 갖고 투자를 하긴 좀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좋은 종목을 제시를 해서 수익이 좀 잘 나면 한두 달 지나면 자리를 잡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삐끗하면 이제 만회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한두 달이 좀 힘들 것 같고요. 한두 달 지나서 만약에 수익이 조금 이제 쌓아져 있다. 수익이 어느 정도 쌓아져 있다라고 한다면 한두 종목 조금 삐끗거리는 거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영향받는 부분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조금 덜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시작이라서 좀 어려운 것 같고 최근에 또 시장이 안 좋았어요. 바이오 아니면 대북 관련주인데 네. 지금 이제 시멘트나 이런 쪽을 따라 붙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오늘도 사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끌어올렸다가 밀렸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최근에 개인들의 매매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바이오 아니면 이런 테마성 움직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나와가지고 30% 급등하는 거 방송에서 대고 하세요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이게 내 돈으로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가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작진이랑 잘 상의를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렇게 성토의 자리에 시간을 참 많이 썼네요. 그만큼 두 분도 가슴속에 조금 답답한 이야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시간을 좀 할애해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수익이고 중요한 건 돈입니다, 여러분. 이 장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자,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6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날에 매수했던 게 바로 우리은행이고요. 뒤에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가온미디어, 코스맥스 BTI, 큐렉소까지 포트폴리오, 한국가스공사까지 다양하게 담아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십니까? 한국가스공사가 5% 수익을 기록하며 오늘장 5.66% 급등의 힘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보유기간이 짧은 지난 월요일 샀던 종목이었고요. 코스맥스 BTI가 2.45%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큐렉소, 가온미디어, 하이비전 시스템, 저희의 가슴을 깝깝하게 하는 이들 종목인데요. 우리은행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대본이랄 것도 없고 종목명이 잔뜩 써 있는 이러한 대본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 이 시간은 너무나 열려있는 시간이라 대본 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마저도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정말 프리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일단 두 남자의 종목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권주임님,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 일단 확인은 해보죠.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시죠. 오늘의 두 분 종목은 유니드, 호텔신라, 그리고 녹십자와 대한항공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서 딱 종목을 사고 싶은 생각이 사실 오늘 장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대한 소개는 두 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미뤄두겠습니다. 오늘 이들 종목에 대한 소개는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하나가 있네요. 권주임님,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또 자택 압수수색했다라는 오늘의 속보가 떴어요. 네. 악재가 많고 리스크도 참 많고 오너 리스크가 계속해서 파도 계속 나오는, 끝없이 나오는 무슨 보물단지도 아니고요. 이런 악재성 이슈가 나오는 대한항공. 네. 왜 가져오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이제 악재가 있는 기업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업황 자체부터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오너리스크 관련해서는 현재 롯데 그룹의 경우에도 신동빈 회장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아버지와 그리고 네. 딸 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약간 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경영 리스크도 관련해서 도덕성 관련해서도 이제 참고를 좀 해야 되지만, 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 펀더멘털이 좀 올해는 좀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올해 컨센서스 영업 추정치를 금년에 1조 1,000억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환율이 한 1,070원, 1,060원대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1,150원의 보수적인 기준 환율로 적용을 해서 금년에 영업이익을 1조 1,000억을 달성하겠다, 이런 그 컨센서스를 내놨는데요. 이러한 그 배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유통에서 반도체와 그리고 캐펙스 시장이죠. 이런 네. 캐펙스에 대한 물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컨테이너 운송보다는 항공화물 운송이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업황에 이제 슈퍼 초사이클로 진입을 함에 따라 에어로 운송량이 더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카고 운송 쪽에서도 DHL도 있지만 페덱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글로벌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꼽는 그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 운송으로만 해서도 굉장히 이익률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한 잠깐만요. 네. 권주임님, 일단 오늘은 제가 어차피 그 종목을 사지 않을 거라서 이 종목 매수를 하지 않을 거라서 투자 포인트는 다 듣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촛불 시위가 있다, 오너일과 교체, 이런 얘기 있을 땐 사실 리스크가, 이런 악재가 계속 나오는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북한과 미사일을 하고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한 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부터 3월부터는 급진적 우호적인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조양호 회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대한항공이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뀔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빠지면 비중 확대하고 저가 매수, 이런 투자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오늘은 새로운 종목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안 쓰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 궁금해요. 박지용 차장님, 네. 대한항공 권주임님의 논리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난 아니다. 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조금 네. 우려스러운 건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지만 WTI 기준으로 거의 70불 부근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오른 거거든요. 여기 이제 환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순이익에서 직격탄을 받습니다. 직격탄을 받아서 최근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좀 달러가 좀 올라가면서 약세로 전환됐는데 그 부분은 조금 걸리네요. 그 부분은 보셔야 되고 전문 경영이 물론 이제 오너 리스크가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재밌어요. 지금 채팅창에 햇빛마을님 글 올려주셨어요. 권호준 사임하고 포스코 급등한 거 알죠? 이거 맥락은 또 권주임님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신데 좋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흥미진진하네요. 저희 이 종목 계속 팔로우하면서 권주임님의 의견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뭐 유망주는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이 종목 해결들을 해보죠.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8%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실었었죠. 28%의 비중을 실었는데 손실이 커요. 그래도 한 번쯤 급등해줄 때 크게 뛰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저는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근데 녹록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저는 손절 처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좀 한 곳에 길게 묶어두고 싶지가 않네요. 조금 최대한 빠르게 회전하면서 너무 남북 관련한 종목들로만 이슈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좀 빨리빨리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매도, 박 차장님께는 뭐 그래도 제가 동의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진 않는데 일단 추세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건데 네. 보유한 지 지금 한 5일 정도 됐거든요. 네. 뭐 그렇게 짧게 스윙 시점 상황으로 간다, 스윙 매매식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근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차장님. 돈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저도 더 갈 수 있죠. 근데 1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실탄이 뭐 남아있는 금액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분명. 그렇죠. 그러면 뭐 비중을 조금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쉽네요. 비중을 줄인다. 그렇죠.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뭐 오늘 이노텍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고 애플과 관련돼서 오늘 BH라든지 이런 쪽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IT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그리고 최근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대북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테마성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실제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뭐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에 안 들면 잠시 좀 팔았다가 다음 기회에 보는 것도 뭐 손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뭐 여기서 지금 8% 손실인데 만약에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20% 30% 갔다. 그러면 박명현커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그 전에 대응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그러네요. 사실 저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게 비중을 실었던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나 저희가 묶인 돈이다 보니 반절 매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게요. 매도합니다.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 10주를 샀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반절 매도. 지금 19,650원. 메릴린치는 참 신기해요. 매수창에도 떠 있고 매도창에도 떠 있고. 매번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두 분께 좀 궁금한데 뭐 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 있으나 하이비전 시스템 매도했습니다. 첫 매도가 수익이 아니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네요. 네, 매도 체결됐습니다. 장고 수량 5주.
이고요. 지금 실현손익은 10,000원 정도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네, 현재 10,000원 손실이고요. 권주임님, 저희에겐 또 가온미디어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온미디어 현재 4% 손실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나 KMW 혹은 이 가온미디어 5G 쪽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싣고 계세요. 6월에 있을 이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제가 좀 마음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그 6월의 이슈를 보고 계속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6월에 있을 이슈, 지금 온통 관심이 남북 쪽에 쏠려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들고 가느니 한 5월 중순에 다시 한번 저희가 타이밍을 잡아보면 타이밍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거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기가 가까워지고 현재는 이제 남북 경협 섹터주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를 먹었다가 다음에 바이오 가서 먹고 또 바이오 먹었다 건설 먹어서 먹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포트폴리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비중을 좀 적게 잡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이제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나중에 큰 이제 한 달이 있을 물론 이제 당장 내일 또 그 급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고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오늘 엑시트를 하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5월달 내내 테마주가 이제 5G 관련해서 4천억명 관련해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이면 그때 가서 사고 싶어도 고가에 있는 그 주식을 쫓아서 사라라고는 저는 좀 추천을 드리기가 좀 힘든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하루 정도는 더 한번 기다려보고 하는 게 또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온미디어의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IPTV와 관련된 그러한 그 AI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와 관련된 이쪽에 이제 섹터에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파동상 좀 밑으로 내려가지만 한 9,400원까지 맞춘 우선 보시고요. 네. 한번 그러한 매매 전략을 한번 해서 내일까지 한번 보시는 것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좀 더 보자. 그래요? 박 차장님? 가온미디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다양한 분의 의견이 너무나 필요해요. 제가 선택을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결정을 하는 거라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저의 심정이에요.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온미디어 어떠세요? 일단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임은 맞아요. 네. 중요한 자리고 여기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이라는 거는 사실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구간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밴드 상황 거의 한 7, 80%는 밴드 내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어떤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죠. 그러면 박스권 상단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을 이탈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느냐를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이 박스권을 이탈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이탈을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 9,540원을 이탈하면 레벨 한 단계 내려가는 이제 그런 기술적 흐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추세 자체도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봅니다.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주식을 좀 더 산다든지 그러면 올라올 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짧게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전저점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지금 9,520원이 전저점이잖아요. 여기를 이탈하는 구간에서는 손절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온미디어. 네. 한번 포트에 말씀하세요. 편하게 네. 얘기해 주세요. 편하게 이제 우리가 손절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거는 제가 그냥 처음에 생각든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매매도 좀 혈액순환 하나씩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늘 손절해도 무방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다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온미디어는 그럼 제가 이 프로그램 코너 끝날 때까지 조금 생각을 해보겠고요. 저는 사실 오늘 궁금했던 게 큐렉소입니다. 큐렉소도 권주임님의 종목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오늘 탄력을 좀 회복하면서 권주임님이 지난 월요일에 급락할 때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 이야기 주셨었어요. 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도 다 보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큐렉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을 잡는 로봇을 개발 중이냐. 개인 투자자들 큐렉소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정도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탄력을 보니까 추가 매수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포트 비중 뭐 앞서 하이비전 판 돈이 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 싶기도 한데요. 네, 현재 우리가 5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또 5주를 추가해서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일봉 흐름상 121선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의 경우에는 2017년 9월이 최고점이었습니다. 2017년 9월이 최고점이었고 최근 들어서 작년 10월부터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물리신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오 종목 간에서는 뭐 앞으로도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고 요거를 오늘 기술적 분석상 5주를 추가를 하는 것이 분할 매수하는 것이 좀 괜찮은 포트폴리오 전략인 것 같습니다. 큐렉소까지 짚어봤고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듣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걱정을 해주세요. 일단 뭐 초보 투자자에게는 원칙이 필요하다. 간단한 원칙을 세워서 지켜나가면 최고의 기법입니다. 뭐 인간이 말했다. 틀린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올려주시는 글들이 저한테는 좀 많은 참고가 되기도 하니까요. 올려주셔요. 꾸준하게 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제 좀 신나는 얘기 해보죠. 오늘 수익입니다. 5% 상승, 오늘 5.66% 급등입니다. 5.84% 상승이네요. 이게 월요일에 선택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알아요. 욕심인 거 압니다. 근데 박 차장님, 네. 저 하루 이렇게만 올라줬으면 좋겠어요. 고민. 욕심이죠. 그치만 그래요. 모든 개인 투자자가 이런 꿈을 안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 5%씩 따박따박 벌면 굉장히 로또네요. 좋은데 굉장히 좋은데 그러긴 어려운 것 같고요. 이게 4월 30일 날 이제 보장이익 관련돼서 결정이 돼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 부분이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대북 관련된 테마로 엮여서 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랑 북한이랑 한국이랑 가스관을 이 PNG 사업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뒷걸음치다 뭐 잡은 격인가요? 제가 그때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서운하긴 한데 네. 보장이익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이 사실 대북 테마가 꺼지면 거기에 철도를 넣을지 사실 시멘트도 지역이 다 분할되어 있거든요. 시멘트 사업을 하는 데는 지역마다 시멘트 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무겁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시멘트가 없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꼭 고려 시멘트, 쌍용양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제 북한 기업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네. 탈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는 그 보장이익 상승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북한 테마, 대북 관련된 테마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들고 있어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어필을 좀 해볼게요. 네, 한국가스공사. 좋습니다. 일단 지금 하이드로파스칼님이 트럼프 회담까지만 들고 가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걱정하자. 좋습니다. 뭐 좋은 이슈가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오늘 탄력이 좋아서 점점 탄력을 좀 키워나가네요. 어느덧 6% 상승으로 넘어가면서 58,000원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시청자분이 얘기하셨는데 제 구미를 확 땡기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팜스토리예요. 농업 쪽 관련한 종목 내에서 오늘도 뭐 볼까요? 효성, OMB부터 해서 아시아 종묘, 경농, 조비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처럼 뭐 관심을 받는다고 친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팜스토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하이드로파스칼 님이셨나요? 올려주셨습니다. 6% 급등 진행 중이고요. 현재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는 6.23%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권주임님, 팜스토리 한번 스토리가 되는지 봐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아침에 증권가 스토리를 좀 보자면 오늘은 아마 이런 농약과 그리고 이런 그 농상 관련돼서 아마 테마들이 좀 움직일 것이라는 좀 예측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한번 그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엑시트가 좀 쉽고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뭐 단타라도 이렇게 좀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제 이제 주식 관련상 이제 그 대부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뭐 한전 KPS나 뭐 한국공성사 이런 그 특별하게 있는 종목들 외에는 이런 좀 그 중소형주들 쪽엔 투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당장 이제 수익 급등을 해서 수익 실현은 가능하겠지만 또 그만큼 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의하셔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차장님, 네. 팜스토리 의견 짤막하게 함께 더 들어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이거는 파도를 타야 되는 거거든요. 파도를 잘 타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형솔루텍 같은 종목 보면 20%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형솔루텍도 어떻게 보면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기가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쪽에 가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내가 뒤늦다. 그러면 뒤에 뭐 흔히들 설거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비료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될 거다. 얼마 전에는 이제 북한의 아동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지원 정책이 나올 거라고 해서 그 교육 관련주가 뭐 올라왔었죠. 아방 컴퍼니 그리고 또 고령 뭐였죠? 메디앙스. 네,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이 급등했었죠. 근데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거든요. 아직 확정적인 정책이 나왔다거나 그런 것들이 나온 게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막 계속 철도주들이 오르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먼저 따라가는 자들의 영역이 아닌가. 먼저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의 영역이고 뒤에 따라가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 20% 손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보고 싶네요. 두 분 다 일단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저희가 매일 12시에만 매도를 합니다. 아침 개장할 때 9시에 탁 칠 때 그때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대응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 조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카이저키님, 박민영 앵커 10년 가까이 주식 방송했는데 아직까지 단타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랫동안 이 주식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젠 좀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투자하면서 보니까 주식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수급에 따라 잘 가다가 또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하게 좀 팔로우하는 게 좀 겸손한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또 제 나름의 철칙입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한국가스공사, 코스맥스 BTI, 큐렉소, 가온미디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손실이었던 하이비전 시스템 반 매도했고요.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저 오늘 끝으로 손절하겠습니다. 일단 가온미디어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너무나 마음도 좋지 않고요. 또 급등했을 때 쏟아질 질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비워내야 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른 종목으로 메꿔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가온미디어 오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 하락 중이고요. 9,59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종목 모두 다 털고 가도록 하죠. 15주를. 자, 체결이 됐습니다. 저희 현재가에 체결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실현손익
18,000원입니다. 앞서 하이비전에서 10,000원 손실이었고요. 그리고 가온미디어에서 지금 8,000원 손실을 봐서 18,000원 손실로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다른 종목으로 또 여러분이 주시는 아까 팜스토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꾸준하게 저희 바라보면서 추가적인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매도로 또 손실로 여러분에게 또 소식을 전하게 돼서 다시 한번 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책임의식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꾸준하게 챙겨보시면서 잔소리를 하시던 혹은 격려를 해주시던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권홍섭 주임, 박재영 차장과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부담 많으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